이제 한국만의 스타가 아닌 아시아 스포츠 전체를 대표하는 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컨텐츠, 기사 그리고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2살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재한 기량, 오히려 더 원숙해지고 발전하고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아시아의 스포츠사를 새로 쓰고 있는 도전에 대해 기대감이 전 지구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채널 ESPN은 손흥민 선수를 21세기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선수 탑5 축구 선수 1위로 선정하면서 극찬했고요. 영국 언론은 손흥민 선수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캡틴 랭킹에서도 5위로 뽑으면서 기대를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게임 FC 시리즈는 9월 FC 25 새 버전 출시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를 공개했는데 세계 선수 탑 10으로 매겼고 심지어 호날두와 메시의 능력치까지 추월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 최신 반응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아시아 스포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시아 소식을 다루는 매체뿐 아니라 스포츠 소식을 다루는 전 매체가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ESPN이 최근 21세기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선수 종목과 분야를 막론한 25명의 선수를 뽑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상단에 올렸고 축구선수 최고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또한 올 시즌을 앞두고 기브미 스포츠가 매긴 랭킹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주장 중 5위에 해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토트넘의 역대 등번호 7번 선수 중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먼저 세계적인 축구 게임 FC 25의 출시를 앞둔 프로모션에 손흥민 선수가 대부분 메인 모델로 나서고 있습니다. 피파 시리즈에서 FC로 이름을 바꾼 FC 25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양한 포스터 또 다양한 모드의 핵심 선수로서 직접 또 하이퍼 모션 캡처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그대로 구현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 축구 게임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얼마나 이 축구 게임을 즐기는데 영향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C25의 탑 10 레이팅 총 100명의 최고의 선수 능력치가 최근 공개가 됐는데요. 최고 능력치는 역시 자타공인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킬리안 음바페 92점의 오버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와 엘링 홀란, 로드리 이 3명의 선수가 91점이었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옛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 해리 케인도 91점으로 공동 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5명의 선수가 현재 능력치상으로 세계 최고로 평가를 받았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판다이크,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90점으로 나란히 공동 6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탑 10에 든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토트넘의 손흥민, 리버풀의 알리송, 바르셀로나의 테어 슈테겐,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코벨,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인테르 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파리 생제르맹의 돈나룸마 등이었는데요. 꽤 많은 선수가 동점을 이루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능력, 모든 포지션을 망라한 평가 속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그 뒤로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88점, 그리고 메시와 함께 당대 최고의 선수 자리를 두고 겨뤘던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88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 칸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 손흥민 선수가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하고 여기서 조금만 객관성을 잃어도 전 세계적으로 집중 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능력치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세계 10위에 들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평가고요. 그 외에도 세계 축구계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호날두와 메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은 맞지만 현재 전성기에 있는 나이의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건재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 미드필더 일카이 귄도안이 88점,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기량적인 평가를 받았던 쿠르투아도 88점, 아스널의 지난 시즌 상승세를 이끌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원톱으로 꼽히는 데클란 라이스도 88점이고요. 아스널의
에이스 사카와 웨데고르도 88점이니까 아스널이 지난 시즌 토트넘보다 훨씬 좋은 성적,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고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도 가능한 팀이었는데 오히려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인 손흥민 선수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치가 낮게 평가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라든지 또 빅터 오시멘이나 한때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혔던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87점, 86점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던 필 포든도 87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87점 등이니까 정말 쟁쟁한 월드 클래스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고점상으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선수들이 지금 시점에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능력치를 가진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토트넘에 오는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싶어서 손흥민 선수를 보고 배워서 손흥민 선수를 아이돌이자 롤모델로 따르면서 합류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소화할 수 있고 또 좌우 측면 공격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프랑스의 유망주 윌송 오도베르 선수 역시 토트넘에 입단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얻은 영감의 원천이었다라고 자신의 우상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번리에서 합류한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 선수로서 지금 향후 프랑스의 새로운 음바페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선수, 음바페와 덴벨레의 뒤를 이을 프랑스 최고의 측면 자원 기대주로 평가받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이에요. 즉 은쿤쿠 선수처럼 장차 또 다른 크랙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토트넘에 온 이유에 대해서 빅클럽이고 야망도 대단하다. 나는 토트넘과 같은 야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빠른 선수고 또 1대1에서 상대 수비를 상대하면 드리블하는 걸 좋아하고 또 공을 갖고 많은 터치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면서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 정말 자신이 얼마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선수이자 또 치명적인 선수인지를 자부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파리 생제르맹 아카데미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켜보고 배웠던 선수가 네이마르, 호비뉴, 호나우지뉴 같은 브라질의 테크니션이었으나 이 세 명 모두 훌륭한 드리블러이자 최고의 선수였는데 이들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 역시 저에게 있어서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이 된 선수였다고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속도감, 측면에서의 플레이, 양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결정력 그리고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술력과 경기 운영 능력까지 어떻게 보면 네이마르, 호비뉴, 호나우지뉴 같은 브라질 선수들, 사실 뭐 실제 브라질 팀 동료들이나 브라질에서 손흥민 선수와 친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삼바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런 능력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특히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 봤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면서 본인이 월드 클래스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럴 정도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스타로 보면서 자라왔던 것이죠. 이제는 선수들의 선수, 마치 호날두와 메시를 만나면 유니폼을 바꾸고 싶고 사진을 찍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선수가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된 것을 바로 말씀드린 FC 축구 게임 시리즈라든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아시아 내에서 이 스포츠 스타적인 위상도 정말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ESPN이 최근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아시아 스포츠 스타 25인에는 몇 안 되는 한국인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22위가 피겨 스케이팅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김연아 선수, 11위가 여자 골퍼 박인비 선수고 그 뒤로 나온 한국인 선수가 7위에 이름을 올린 박지성 선수인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뤘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한 정말 모든 대회 우승을 다 이뤄내면서 우승 경력으로 따지면 아시아 축구 선수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언성 히어로, 조금은 이제 팀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능력 측면에서 월드 클래스로 평가받은 최초의 선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야구계의 손흥민 선수로 꼽히는 일본의 오타니 쇼베이 선수도 9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또 메이저리그 MVP를 차지한 선수임에도 9위를 차지했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선수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또 일본 선수, 아시아 선수로서 정말 엄청난 위협을 이끌었던 스즈키 이치로 선수라든지 또 미국 농구 NBA에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뭐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던 야오밍 선수라든지 그리고 최고의 복서인 파키아오 선수 등이 1, 2, 3위에 올랐지만 4위가 손흥민 선수였다. 아시아 축구 선수 절대적 1위이자 모든 종목을 망라했을 때 아시아의 탑5에 든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와 UEFA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자,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클럽 주장,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 그리고 토트넘 역사상 역대 득점 5위 등극이라는 이 개인적인 정말 기록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이 기록과 더불어 실력이거든요. 아시아 축구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또한 꾸준히 성공을 거둬온 바 있지만 세계적인 선수,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은 것은 손흥민 선수가 처음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현재 유럽 최대 클럽 빅클럽의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또한 특히 2년 전에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공동 수상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의 최다 득점을 한 시즌에 기록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이게 정말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의 기록이고요. 이미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라는 현재 유럽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을 대랑하는 대회에서 역사상 아시아 최다 득점 선수이자 역사상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21세기를 한정해서 뽑았지만 결국에는 아시아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고 아직 남아있는 커리어 안에서 그를 이룰 수 있는 바로 메이저 타이틀을 드는 미션이 남아있다는 평가들이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기브미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돌았던 손차박 논쟁에 대해서 조금은 종결시키는 순위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요? 라는 평가인데 아무래도 근래에 들어 또 유럽에서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역사적인 업적보다는 경기력적인 측면, 즉 세계적인 기준에서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렸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딩에서 전성시대를 보냈던 설기현 선수가 10위, 그리고 K리그의 역사를 만든 이동국 선수가 9위, 또 2002 월드컵 4강 신화에서 중요한 선제골을 터뜨린 선수이자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를 함께 왔던 황선홍 선수가 8위고 또 스완지 시티의 또 레전드로 평가받았던 유럽 커리어를 만든 기성용 선수가 7위,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론즈볼을 수상하면서 아시아 선수 중에 정말 유일하게 성인 월드컵에서 개인상을 수상한 홍명보 선수가 6위였고 또 토트넘뿐 아니라 도르트문트라든지 또 여러 유럽의 명문 클럽에서 유럽 내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만든 이영표 선수가 5위였는데 4위가 바로 지금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은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4위를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한 이후 두 번째 유럽 커리어에서 나폴리에 30년 만에 스쿠데토 달성을 이루어냈던 이 엄청난 역사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까지 이적한 그 기록, 게다가 아시아 선수 역사상 유럽 무대에서 최고 이윤율을 기록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김민재 선수가 한국 역대 최고 선수 4위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3위가 박지성, 2위가 차범근 선수였어요. 차범근 선수가 조금 예전 기록이긴 하더라도 당시에 유럽 최고의 리그로 평가받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최고의 선수이자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위상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의 차범근 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맨유의 전성시대를 함께한 박지성, 그리고 개인 능력적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 중에 누가 최고냐 손차박 논쟁이 있었는데 기브미 스포츠는 차범근 2위, 박지성 3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1위로 꼽았는데요. 메이저 우승 타이틀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역량과 업적이 너무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은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다. 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로서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선수인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차범근 선수와 마찬가지로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활동했었고 그때 87경기 29득점, 그리고 2015년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고 현재 토트넘의 주장이 됐고 토트넘에서 400회 이상의 경기를 출전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다골 100골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아시아 선수이자 또한 토트넘이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결정적이었다며 비록 챔피언스리그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토트넘이 그 대회에 우승 직전까지 가는데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가진 아시아 선수, 유일한 아시아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대표팀에서도 차범근이 갖고 있는 역대 대표팀 한국 최다 득점 기록에도 바짝 다가섰다. 120회 이상의 대표팀 경기 127경기를 뛰고 있고 48득점, 이제 50골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2019 아시안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는 다음 북중미 월드컵과 사우디 아시안컵에서 또 한 번 우승, 그리고 역대 최고의 월드컵 성적을 노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골문 앞에서의 파괴적인 효율성과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서 역대 대한민국 선수 중 가장 위대한 선수로 이미 기록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내에서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리죠. 기브미 스포츠가 201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20개 팀의 주장에 대해서 개인 능력과 팀 기여도, 리더십 퀄리티, 팀 성적, 그리고 유용성과 해당 역할에 대한 경험 등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최고의 주장이 누군지를 순위를 매겼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주장직을 맡은 지 이제 2년 차밖에 안 된 점들 때문에 오히려 실제 발휘하고 있는 능력 대비 순위가 좀 낮은 게 5위일 것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게다가 우승 경력이 또 본인의 기여와 역할과 관계없이 팀적인 문제로 인해서 들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 역시 좀 감점 요인이 된 것 같은데요. 이 20개 팀의 주장 중에
가장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선수가 첼시의 리스 제임스입니다. 또 부상으로 시즌 초반을 날리고 있는데 주장으로 선임이 됐지만 지난 시즌에 거의 뛰지 못하면서 코너 갤러거가 주장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9위에 들어갔고 상위권에 보시면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가 8위, 에버튼의 셰이머스 콜먼이 7위였고 아스널의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마틴 웨데고르가 정말 좋은 평가 속에 6위였어요. 심지어 리스 제임스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주장 중 두 번째로 어린 선수인데 놀라운 침착함과 자신감으로 아스널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주장이 아니라 아스널의 경기 방식을 지시하고 또 공격 수익률, 생산성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이제 웨데고르의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는 그가 실제로 아스널을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나 혹은 컵대회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 우승을 해야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5위가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벌써 토트넘에서 10년 차를 맞이했다. 160득점으로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또 지난해 여름에 위고 로리스가 떠나고 해리케인이 떠나면서 새로운 주장이 됐을 때 정말 큰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극찬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언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품과 인성, 대인배적 면모를 가지고 있고 또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동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이끌고 독려하고 토트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 리더십이 대단하다는 것인데요. 웨데고르와 마찬가지로 그의 리더십에는 궁극적인 증거, 성공의 증표인 타이틀, 우승컵이 필요하지만 어찌됐거나 팀에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라도 웨데고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역대 득점 5위인데 4위로 올라가기까지 14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까지도 평가받고 있다며 올 시즌 17골만 넣어도 마틴 치버스를 추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 평가된 주장은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들어올린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에스턴 빌라의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끈 존 맥기니 3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케빈 더브라이너가 2위이고 리버풀의 황금기와 전성시대를 이끌면서 모든 대회 우승을 경험한 리버풀 센터백 판다이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역대 등번호 7번을 단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고 이제 컬럼을 통해 평가했는데 그 최고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이대로 은퇴를 하더라도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서 평가를 받을 텐데 유일한 아쉬움이 역시 우승컵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약점이거든요. 오지 아르딜레스라는 아르헨티나 레전드라든지 또 잉글랜드 대표를 지냈던 글렌 호들이라든지 또 잉글랜드의 최고의 윙어로 빠른 속도를 자랑했던 에런 레넌 같은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고의 7번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 이유는 경기력입니다. 꾸준함과 경기력. 이런 선수가 토트넘에서 역사상 없었는데요. 2,200만 파운드라는 정말 크지 않은 이적료로 합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푸스카스 어워드를 받을 정도로 화려한 골을 넣었고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에게 아쉬운 것은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입단 후 두 번의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카라바오 결승전에 대한 아쉬운 패배를 설명했습니다. 입단 이후 토트넘에서 활동하면서도 이미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그의 영입을 원했지만 토트넘을 위해 남았고 토트넘을 위해 성실하게 임해왔다면서 이제는 우승이라는 결과물이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우승만 따라온다면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손흥민 선수, 정말 우리만이, 한국 팬들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토트넘 팬, 영국 팬, 프리미어리그 팬, 아시아 지역 팬, 정말 모든 팬들이 잘 되기를, 우승하기를 염원하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던 마지막 미션인 우승 트로피를 2014-2015 시즌에 차지하면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까지도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아주 중요한 이번 시즌의 모든 이야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양한 소식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